있습니다. 지금 시각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보통 경험이 쌓이면 익숙함도 쌓인다고들 하는데 이 태풍은 그런 것 같지 않죠. 올가을 이 태풍이 잦긴 하지만 이 새로운 태풍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늘 이렇게 긴장하게 됩니다.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18호 태풍 미탁. 이번에도 제주를 거쳐서 오늘 밤 이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도 오늘 이 태풍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지금 계신 곳에 지금의 기상 상태와 분위기 어떤지 생생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이 제주도 영향권에 들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일단 오늘 밤 자정 무렵에 전남 해안에 상륙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밤 9시에서 10시쯤 될 거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륙 지점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전남 목포하고 해남 사이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이제 관측이고요. 네. 상륙 시점에 소형급 태풍으로 좀 약해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17호 태풍 타파 때보다는 비, 바람 강도 다 모두 좀 더 셀 것으로 이렇게 좀 관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래서 지금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서울 지역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렇죠. 예, 내일 오후 까지 계속 좀 비가 전국적으로 내릴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오후에 제주 서쪽 해상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피해가 잇따르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응 단계를 높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부로 일단 비상 1단계를 2단계로 격상을 좀 했고요. 풍수의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부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태풍 예비특보가 이제 발효가 된 상태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태풍 경보가 계속 지금 이제 확대 발령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KBS도 이 재난 방송을 이제 하는데 이번에 제보를 또 많이 받으신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카카오톡이라든가 또는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걸 통해서 제보 많이 받는다고 하시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적극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SNS 통해서 또 많은 정보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현재 계신 곳의 날씨 상황 그리고 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 좀 들어보죠. 이 경기도 파주에서 확진 판정받은 농장 2곳이 추가됐어요. 지금 이제 네. 11곳이죠, 모두? 이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닷새 정도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어제 파주시에서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가 됐고, 오늘 새벽에 파주시 파평면에 이제 돼지 농장에서 양성 판정이 먼저 나왔고요. 연이어서 이제 적성면 돼지 농장에서도 양성 확정 판정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적성면 돼지 농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흑돼지를 한 19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소규모 농장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감시망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다는 거고요. 네. 또 사료도 감염 우려가 높은 잔반을 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사각지대 없이 좀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오늘 일단 파평면 농가 확진 판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새벽 3시 반부터 경기, 인천, 강원 지역
다시 한번 지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태풍이 불기 전에 강화군 중심으로 해서 살처분 모두 지금 마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살처분도 좀 추가로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계획에 약간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정부가 이달 말 이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이 지체 없이 이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도 지정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차를 두거나 아니면 좀 선별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이미 사실은 지금 이 상한제 필수 적용 요건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금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예. 서울에 지금 25개 구 모두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 묶여 있고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 세종시 전국에 모두 31곳이 지금 이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분양가 상한 이제 대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이 시행령 개정이 이제 이달 말로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부가 어디로 이제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정이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뭐 지금 현재 얘기는 집값이 좀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뭐 딱히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집값이 최근 좀 약간 움직이는 그런 그렇죠. 동향을 보이고 있듯이 불안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예. 곧바로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시점을 정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집값 우려 지역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좀 선택을 해서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가 이 범행을 자백했는데 경찰이 이걸 또 공식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9차례나 대면 조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프로파일러까지 투입을 해서 계속 이제 설득 작업을 했고 프로파일러들하고 뭐 약간 좀 이제 신뢰가 조금 쌓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입을 열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정도부터 심경 변화를 일으키면서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 하고 자 그런데 좀 놀랄만한 사실들이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모두 10건이었는데 그중에 네. 한 건은 지금 모방 범죄였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모두 9건입니다. 자 그런데 14건의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말고도 5건이나 본인이 더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 범죄가 더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그 청주에서 그 처제를 살인한 그 사건은 또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엄청나게 좀 많은 사건을 추가로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30여 건 정도 강간 미수 범행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자백을 했다 그럽니다. 성범죄만 30건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속에 어찌됐건 최근에 이제 국가수로부터 4차 사건, 네. 그 현장 증거물에서 또 DNA가 또 검출이 됐고 이게 이춘재 것으로 일치한다 이런 통보를 추가로 또 확인을 경찰이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5살 의붓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이 발견됐다면서요? 네, 이 사건도 지금 굉장히 충격을 지금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고유정의 그 의붓 아들 살인 관련해서도 지금 관심이 높은 상태인데 또 연이어 이런 사건이 알려져서 굉장히 지금 이제 그 놀라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26살 계부가 지난달 25일 오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오후까지 거의 25시간가량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첫째 의붓 아들 5살밖에 안 먹은 아들을 얼굴, 팔다리 다 묶어놓고 온몸을 심하게 지금 때린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테이블 줄로 묶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1m 길이 목검으로 이제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목검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타격을 많이 입었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둘째 의붓 아들, 그러니까 4살 먹은 둘째 의붓 아들 역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맞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그 이미 전과가 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요.
한 2년 반 정도 이 사건으로 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 두 자녀는 이제 보육원에서 이렇게 이제 좀 지냈는데, 이 8월 30일께 집으로 데려와서 지금 이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제 이런 사건을 이제 저지른 거고요. 네. 그런데 이 계부가 그 아이들의 엄마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부인을 감시하려고 안방에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덜미를 잡혔군요. 거기에 다 맞습니다. 녹화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계부의 그 아내도 네. 그 아이들의 엄마들인데 혹시 방조 여부 이 부분도 좀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지금 제주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미탁은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쪽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오후 3시를 기해서 경북 영도군 울진군 이 지역에 또 호우경보가 내려졌네요. 자, 이럴 경우는 가급적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또 작은 교량 등 이런 곳은 접근을 금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문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0970님, 전남 화순군 청풍면입니다. 바람은 아직 많이 불지 않고 있고 비는 소나기처럼 퍼붓다 쉬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논의 벼들이 다 쓰러진 상태고 동네 이장은 어르신들께 태풍 주의하라고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마운 문자 주셨고요. 1118님, 제주도 화북에서 문자 주셨어요. 바람은 심하지 않고 비도 그다지 많은 양이 내리진 않네요. 태풍 별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아유 다행입니다. 이쪽은. 김갑순 씨, 대구 경북 날씨 비 내립니다. 비가 오고 있다고요. 8211님, 우리 시골 사람들 바람은 태풍이 그저 조용히 지나가고 다 된 농사에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온 국민의 마음이죠.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기상청 연결해서 이 태풍의 이동 경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지역 소식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대전으로 가볼까요? 방희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대전 지역의 태풍 상황 좀 전해주세요. 네, 대전 지역 현재 기온 20도고요. 바람은 강하지 않은 날 오전보다는 빗줄기가 제법 굵어졌습니다. 네. 태풍특보는 오늘 밤 서해중부 앞바다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오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고 또 폭우까지 예상되면서 이 지자체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대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관리과 자연재난팀의 김동식 담당과 말씀 나눴는데요. 재해 우려 지역 82곳, 주요 방제시설 1,309곳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요. 타워 크레인이 많은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구조물과 간판, 하상 주차자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지난해 침수 사고가 속출했던 전민동과 복명동 일대 도로와 지하차도의 배수구 점검에 나섰고 시내 54곳에 설치된 경보 단말기를 통해 예방 방송을 실시하는 등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대전에서 효문화 뿌리 축제와 칼국수 축제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태풍이 오기 전에 이게 마무리가 잘 됐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올가을 참 태풍이 많은데요. 대전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와 대전 칼국수 축제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다행히 태풍을 피해서 열렸습니다. 뿌리공원과 축제장 주변에는 2,000여 개의 청사초롱 소원 등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요. 놓치신 분들은 오늘 방송으로 아쉬움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축제 현장과 함께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나의 뿌리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과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 미래의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효문화 뿌리축제의 목적입니다. 의미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랑 나이가 같은 청소년들이 나와서 페스티벌 하는 걸 보니까 다음에도 또 올 것 같아요. 이게 물 위에서 이렇게 가락 소리도 나오고 조명도 지금 너무 예쁘게 돼 있어서 여기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3대가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보고 즐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효 관련 축제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했네요. 네, 효 문화뿌리 축제는 남녀노소 모두가 어우러진 축제입니다.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각 세대의 문화소통 프로그램도 많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청소년 효 페스티벌과 효 골든벨이 있습니다. 청소년 효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르신은 청소년의 문화에, 청소년은 전통을 느끼며 서로의 무대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효 골든벨에서는 청소년들이 효에 관한 문제와 촌수를 계산하는 문제를 맞히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를 딱 고르긴 어렵는데요. 해마다 전국에서 문중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네. 만성교를 지나서 뿌리공원 쪽으로 어르신들이 문중을 대표하는 깃발을 들고 끝없이 이동하시는데요. 풍악을 울리며 함께 하시는 모습에 경건함까지 느껴졌습니다. 네. 제 뿌리는 무엇인지 깃발을 찾게도 되고 한결의 자손임을 다시금 깨닫게 돼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 참 볼만하겠어요. 이 문중 어르신들이 펼치는 퍼레이드. 축제하면 또 밤의 문화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황홀하다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멋진 무대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수상창극이었습니다. 강에 부교를 띄우고 그곳에서 무대가 펼쳐진 건데요. 어두운 유동천변에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또 잔잔하게 일렁이는 강물 위에서 가야금과 장구, 대금 산조가락이 울리면서 제 심금도 울렸습니다. 아이고, 자연을 이렇게 무대로 삼고 있는 공연들 보면은 그 감동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칼국수 축제도 열렸다고 했는데 이건 어땠습니까? 네, 대전하면 칼국수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팥칼국수, 추어칼국수, 얼큰이 칼국수 등 다양한 칼국수들로 입맛을 다시게 했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 대전 전통의 맛, 서민 음식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칼국수가 서민 음식일까요? 대전의 대표 음식이지요. 6.25 전쟁 났을 때 대전으로 피난왔던 분들이 자기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발전이 된 거죠. 전국의 여러 칼국수의 종류들이 대전에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국수 축제야 먹거리와 또는 효문화 같이 한번 해볼까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속. 대전의 대표 음식이 칼국수잖아요. 평소에는 해물 칼국수를 자주 접했는데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칼국수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칼국수가 대전의 대표 음식이 된 이유가 있죠. 네, 그거 좀 설명해 비하인드 주세요. 스토리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대량의 밀가루 원조 물자들이 대전역에 많이 유입이 됐고요. 서해안 간척 사업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밀가루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전을 목적으로 밀가루 집산지가 되면서 그때 제분 공장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네. 이러한 시대적 환경들로 대전이 다른 도시에 비해 유독 칼국수를 많이 소비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어쨌든 규모가 꽤 큰 축제들이었는데 이 태풍 오기 전에 마무리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대전의 방희진 리포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일보의 노인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지금 부산, 대구, 영남권에도 많은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기상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2일 오전 9시 30분을 기해 대구를 비롯해 경북 청도, 경주, 포항, 김천, 청주, 고령 등 총 7곳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날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5에서 3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에는 이날 오전 6시 30분까지 부산 공식 관측 지점인 중구 대청동에 내린 비가 13.6mm로 대구보다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부산보단 대구에 더 비가 많이 내렸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 이 전남 해안에 이 태풍이 상륙하면서 이제 밤부터 더 많은 비가 올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구, 경북과 부산 등을 포함한 영남권 지역에는 3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3일까지 대부분 지역이 100에서 300mm이며 경북 북부 동해안은 500mm 이상이 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경우 같은 기간 비슷한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 특히 태풍의 본격적인 영향을 받는 2일 오후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시간당 30mm 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은 물론 최대 순간 풍속이 조종 15에서 30m 이상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남부 지역에 이제 오후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앞선 태풍 그 타파 때의 피해가 좀 있었는데 복구 작업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운 태풍이 오면은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제17호 태풍 타파로 피해 접수 건수는 1,766건이 접수됐고 네. 부상자는 21명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모두 경상이었고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피해 사례는 도로 12건, 축대와 담장 29건, 도시 침수 2건 등으로 예상보다가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부산시의 판단입니다. 예. 대구, 경북도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요. 타파가 불어닥친 지난달 22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하행성 동대구 분기점 진출입로에서 포항을 출발해 동대구로 가던 시외버스 한 대가 빗거리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밟고 도로 옆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졌고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등 태풍으로 2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컸는데요. 농작물 피해 규모는 785.4 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부산은 오늘까지 피해 접수를, 경북은 10일까지 시군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네. 또다시 태풍이 오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 태풍 피해 없이 지나가길 간절히 바라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온다면 이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 움직임도 빠르게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네, 부산시는 어제 긴급 대책회를 열어 태풍에 따른 침수와 해일, 바람 등 피해 대비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네. 또 부산해양주상청은 태풍 관련 선박 대피 협의회를 열고 오늘 오후 6시까지 항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박진해 선박은 2일 오전 8시까지 피항을 완료했고 5,000톤 미만 선박은 오후 3시까지, 5,000톤 이상은 2일 오후 6시까지 대피를 모두 마치도록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재난 대응 상황실을 가동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교육기관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집중호우 등 위험이 예상되는 오후에는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시간 조정, 단축 수업, 휴업 등 선제 조치를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학교 측에 당부했고 이날 오후부터 개천절 휴일까지 학생 참여 프로그램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태풍 미탁 북상 소식과 함께 이렇게 각 지역에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 지역의 이 상황을 저희가 또 이렇게 별도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이 태풍 상황 그리고 대비 상황 먼저 짚어봤고요. 자, 다른 소식 좀 보겠습니다. 이 대구에서 요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청사 건립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한 기준이 제시됐다면서요? 어떤 기준들입니까? 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시민 설명회를 갖고 시민 참여단 규모와 신청사 연 건축 면적 규모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은 시민 참여단 구성 방식인데요. 점수를 부여해 신청사 입지를 평가할 시민 참여단 구면은 총 252명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이 중 일반 시민이 232명으로 인구 및 면적과 상관없이 8개 구군별로 29명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2박 3일간의 학습과 토론 등 시민 수기 과정을 거쳐 청사 입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소 면적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7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이 가능해야 한다는 기준안도 마련했습니다. 네. 신청사 후보지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세세하게 마련이 된 건데 이 신청사 건립 문제 사실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한 15년간 표류된 지역의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2004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논의해왔는데요. 예. 그때마다 정치권들이 개입하거나 하면서 15년째 표류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4월에서야 공론화위원회를 꾸렸고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굳이 매역 비용을 제어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3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형 사업인데다가 예. 대구시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상징성 덕에 주변 개발 기대감이 높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있고요. 정치권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총선 앞두고 정적인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서 이 신청사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4개 지자체 상당히 뭐 색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동인동형 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중구, 옛 경북도청 후적지를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북구, 옛 둘경주경을 미는 달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원읍 분양 홍보관에 신청사를 유치하겠다는 달성군 등 4개 지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번에 발표된 안에 동의를 하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 시청을 확장할 계획인 중구는 상징성과 접근성의 가중치를 줄 것을, 북구는 올해 연말까지 신청사 위치가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달서구는 시민들의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성구는 대구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같은 인원으로 시민 참여단을 꾸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후보지 신청하고 이제 결정은 언제 나는 겁니까? 원래 연말 안에 결정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고요. 예. 국회의원들은 총선 이후에 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남일보 노희노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32분 돼가고 있는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네,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서쪽 약 190km 해상에서 시속 30km의 속도로 북상 중인데요. 앞으로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밤 9시에서 10시를 전후해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고 이후 남부지방을 통과해 내일 오전에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남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1시간에 5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진과 영덕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지금 전남과 제주도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 태풍경보가, 그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남부, 충북 남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동해안에는 500mm 이상, 그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에는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중부지방에도 30에서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전국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제주도와 대부분의 해안 지방에는 순간 풍속이 시속 125에서 180km에 달하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전망이어서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빗길에 도로 위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수암터널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2, 3차로가 막혀있는 만큼 조남분기점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활천 부근과 건천 일대, 또 70물류 부근에서도 각각 사고가 났고요. 경기권 오산 부근 2차로에서 역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오산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양산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수서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잠실대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2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자 방역당국이 경기 북부 지역에 이동중지 명령을 재발령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행령 개정 즉시 적용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조 장관 딸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 시절에 쓴 논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전국 1주는 이 태풍 소식을 중심으로 지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태풍 미탁 관련 뉴스 특보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옆에 사진은 이웃분께서 찍어주신 건데 지붕이 무너지고 하면서